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잇따른 여야의 전략 공천으로 기존 예비 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적잖은 잡음이 예상됩니다. 중앙당으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받은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 출마 뜻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해운동 관광단지의 민간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토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 여전히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의 경남 지역 주요 키워드 중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전략 공천입니다. 주요 지역에 여야의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예비 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적잖은 잡음이 예상됩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양산 출마를 위해 경남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서형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양산을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당내 기존 예비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산을 임재춘, 박대주 예비 후보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이른바 낙하산 공천으로 당이 공정과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김 의원의 출마 소식에 고민이 커진 한국당이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 등록을 마친 김정희, 박인, 이장권 양산을 예비 후보는 한국당의 행보를 구태적 전략 공천이라 비판하며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선거에서의 참패를 예언했습니다. 지역 인재가 발굴되고 또 키워지고 이렇게 커갈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론이 아주 팽배합니다. 지금 이건 아니다 하는 게. 이와 함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창원 성산에 전략 공천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성산구에서 지역 기반을 다져온 강기훈 예비 후보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자신의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태호 전 지사를 창원 성산에 공천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한 룰도 아니라며 20년간 노력으로 가꾼 텃밭을 두고 어디로 가란 것이냐며 되물었습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 본 후보 등록에 앞서 불만이 누적된 예비 후보들을 어떻게 다독여 내부 분열을 봉합할지가 여야 모두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중앙당으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받은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 출마 뜻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국당 공관위가 공개적으로 요청한 대로 자신의 고향인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지역구에 대한 정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간 도와주셨던 분들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중앙당에서 고향 출마 대신 서울 험지 등판을 요청하자 양산 을에 출마해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맞붙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민 의원이 의정보고회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해시 의원들은 민 의원이 전국체전 국비 확보 예산을 부풀려 허위로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당시 발언의 맥락이 전국체전 예산 절감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번이나 보류됐던 진해웅동 관광단지 사업의 토지 사용 기간 연장 동의안이 결국 창원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여전히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의견차가 커서 이 사업도 제2의 마산 로봇랜드 사태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해웅동 복합관광단지 민간사업자의 대출 상환일은 오는 21일입니다. 약 일주일 안에 1,330억 원을 갚지 못하면 사업자는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집니다. 사업 협약에 따라 이 부담은 고스란히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사업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돈을 빌리기 위한 조건인 토지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시의회에 요구해왔습니다. 의회는 최근 2번의 보류 끝에 결국 13일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승인이나 또 다른 사안이 남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실타래 중에 하나의 실타래가 풀린 것뿐이 다른. 또다시 남은 건 반복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합의점 찾기. 하지만 여전히 토지 사용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개발공사가 토지 사용 연장 검토를 위해 창원시에 제시한 조건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 중 핵심은 사업 부지의 진해 소멸 어민 생계 대책 민원 해결입니다. 문제는 어민과 창원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실분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고자 현 시점에서 명확히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원시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할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인 진해 오션 리조트는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된다면 확정 투자비와 관련해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해지의 귀책 사유가 창원시와 개발공사, 진해 오션 중 누구한테 있냐를 따지는 소송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폴트가 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인지 아니면 사업 시행자의 귀책 사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는 소송을 제기할 거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일주일. 진해웅동 관광단지 사업이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은 제2의 마산 로봇랜드의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아직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안심하기엔 이르단 지적입니다. 국내외 발생 현황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중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6만여 명, 사망자는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감염자와 희생자가 급증했는데요. 하루 만에 환자가 14,840명이 추가됐고 사망자도 242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일본 요코하마항 정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확진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15명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내외에서 완치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 사는 20대 남성이 퇴원했고 티베트와 러시아 등에서도 3명이 완치해 귀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일 오후를 기준으로 사흘째 추가 감염자가 없는 가운데 확진자 28명 중 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전세기 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중 의심 증상을 보인 한국인 3명과 중국인 2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확진자 중 1명이 비교적 중증 상태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소강 국면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내 발생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코로나19 모두가 한마음으로 잘 견디고 있죠. 힘든 와중에도 선한 영향력이 알려지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불안감에 헌혈 버스마저 거부한다는 소식에 단체 헌혈에 나선 지자체, 화훼 농가를 위해 아이디어를 낸 은행, 그 결단에 역시 응원을 전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헌혈버스가 자리 잡은 곳은 다름 아닌 김해시청입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에 헌혈마저 급감하자 흔쾌히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위급한 생명을 살리자는데 모두가 한뜻이 됐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헌혈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취소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 김해시청은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헌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소독은 기본, 각종 검사 장비를 비치한 헌혈버스는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안전하게 헌혈을 진행합니다. 마지막까지 검진 또 검진, 의료진도 자신을 희생하는 상황.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단체 헌혈은 3분의 1가량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헌혈하러 오시는 분들의 그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혈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헌혈을 간절히 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창원의 한 은행에 예쁜 꽃들이 손님 맞을 준비에 나섰습니다. 모두 지역 화훼 농가에서 생산된 신토불입니다. 이 은행은 코로나로 화훼 농가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자 모든 영업점에서 꽃 나누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작은 파장이 되어가지고 크게 우리 농민들에게 또 어깨를 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4일 꽃으로 사랑을 전하자는 캠페인은 화훼 농가 지원을 졸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우려는 마음까지 깔려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꽃 선물에 미소가 번지는 고객들도 농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걸 듣고 보고 나니까 맞구나. 우리 화훼 농가가 지금 어렵구나.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일 초콜릿을 저희 직장에 있는 분들한테 남성들에게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는 순간 꽃으로 드리고 코로나19로 불안하고 불편한 요즘. 우려보다 선한 나눔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위급 환자와 위기 농가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민 기관과 이웃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직무체험 사업의 운영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먼저 코로나19로 생산량이 폭등한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학생 직무체험 참가 희망자 8명을 배치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한 달간이며 직무체험 참가자의 인건비와 보험료 전액을 양산시에서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운용이 어려운 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성군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월부터 3월 31일까지 고성사랑 상품권을 특별 할인에 판매합니다. 특별 할인율은 최대 10%로 최대 50만 원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목표액 30억 원을 달성하면 할인 판매가 중단됩니다. 고성군은 특별 할인 기간 상품권 부정 유통 등에 대비해 단속반을 구성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과 사업화 추진을 발표하자 창원시도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창원시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형 가스 복합개발 추진단 발표에 대해 허성무 시장이 직접 환영 입장문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두산중공업 등 창원시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국산 가스터빈이 경쟁력을 가진다면 우리나라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방학 중 학교 성면 제거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환경단체 지적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기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단계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8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시설의 성면 제거 현장에도 감리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작업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전문가 현장 지원단을 통해 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1,7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보다 2천여 명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 선발 규모로 도에서 204명, 시군에서 1,589명을 선발합니다. 시험은 직급과 직렬, 직류별로 나눠 모두 3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의무, 수의직 채용 시험은 면허 취득 시기 등을 고려해 면접 시험을 다음 달 18일부터 이틀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과 대기업, 공공행정 분야 등의 고용이 늘면서 지난해 경남의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77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7% 늘어나 2016년 이후 4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남의 사업자 수는 14만 5천여 개로 1년 전보다 1.3% 줄었으며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거제시가 저도를 오가는 유람선사 2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운항사업자 추가 모집에 3개 선사가 응모했으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거제 7전도 유람선과 CSJ 해운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운항사 선정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거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방문객 수를 기존 6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과거 군부대 주둔 당시 매설된 천성산 정상부 지뢰 제거를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천성산 등산로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화엄늪과 은수고개, 원효암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다다르는 3개 등산로 2.1km가 폐쇄됩니다. 이 밖에 다른 코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160여 대에 대한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7,600여만 원을 들여 조기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기 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입니다. 고성 공룡나라 쇼핑몰이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에서 3년 연속 소비자 브랜드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고성군이 직접 운영 중인 공룡나라 쇼핑몰은 입점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전 상품 무료 택배 서비스와 콜센터 운영 등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이맘때 날씨답지 않게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창원 5도, 함안 4도 등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낮에도 16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에는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며 금요일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고요.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